안녕하세요. 파산관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법인 파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총칙을 하고 있는데요. 제5절, 이해관계인이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등 청구권. 이거는 이제 개인 파산에서도 뭐 채무자로서나 아니면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일단 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떤 자기가 거래 기업이 뭐 회생에 들어갔다, 법인 회생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다가 이해관계인, 나 채권자인데 기록을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딱 복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만, 변호사 수임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측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28조의 취지를 보겠습니다. 법은 28조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사건 기록, 문서, 그 밖에 물건을 포함합니다. 뭐 CD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열람, 복사, 재판사 조서의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채무자의 사업 유지 또는 회생의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체 다 신청을 하면 판사가 대부분 허가를 해줍니다. 구회사정리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복사 등 청구권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구회사정리법 8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열람, 복사 등 청구에 대하여 당연히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162조 이 규정이 162조, 163조가 이제 준용이 됐겠죠. 그러나 회생 절차는 양 당사자 간 단순한 대립구조와 달리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그들의 이해관계도 다원적이므로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규율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28조를 채무자회생법 2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열람, 복사 등 청구에 대한 허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중요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회생 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열람, 복사 등의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감이나 오해 등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폭넓게 허용을 해야 되죠. 또한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는 본조 외에 법 33조에요. 민사소송법이 또 준용되므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의 열람, 복사 등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162조, 163조가 여전히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열람, 복사 등의 청구권자.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사건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회생 절차가 소송 절차와 달리 공개법정에서의 대심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비송 절차이므로 회생 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열람, 복사 등을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해관계인은 회생 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회생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적 이익이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해 불과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채무자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되겠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도 공익채권을 가지고 회생 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채무자의 자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데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주 29, 그죠? 볼까요? 여기 1번 회사갱생의 실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구의 방식, 열람, 복사 등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자가 회생 절차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명자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인 법인이 열람, 복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원에 대한 법인 대표자로부터의 위임의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사원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또한 청구서에는 청구 대상의 문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은 어떠한 방법에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재판부가 청구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희생사건 기록 일체를 청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 대상 문서를 특정하도록 보완을 요구함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주로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도 하고 신청 사건도 하지만 간혹 개인 회생도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일단 쭉 한번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 회생 신청 혹은 개인 회생 신청, 일반 회생 신청 시부터 간이 회생 신청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한 모든 서류가 나옵니다. 채권자가 접수한 게 있고, 주로 채무자가 접수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접수한 경우 있고, 이의신청서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형광펜을 칠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접수한 거는 웬만한 건 다 복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적어도 이제 이런 이렇게 해서 내는 건 필요 없죠. 회생사건 기록 일체라고 하면 판사님도 다시 또 짜증이 나죠. 이걸 뭘 다 해달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건 빼먹고 어떤 거는 또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채무자 복사하는 측에서 좀 찝찝하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이 사건 검색을 쭉 검색을 해서 접수한 거는 다 합니다. 내가 접수했던, 채무자가 접수했건 채권자가 접수했던 다 복사를 하면 됩니다. 30원인가? 요즘은 이제 다운로드를 해요. 요즘은 돈도 안 들어가죠. 요즘은 이제 법원에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내고 이제 신청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판사님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풉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합본을 해서 PDF 파일로 딱 갖고 있고, 이제 출력해서 보실 분은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람 복사 등 청구의 대상, 열람 복사 등 청구의 대상은 법원에 제출된 사건 기록, 법원이 작성한 재판서, 조서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이죠. 이 법원이 작성한 재판서는 이렇게 재판할 때마다 이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사건 기록은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문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및 첨부 자료, 관리인의 각종 보고서 및 허가 신청서, 채권 신고서, 시부 인표, 조사 보고서, 회생 계획안,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대리인이나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재판부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간이하게 작성한 문서 등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대해 직권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한 채권자 작성의 신청서, 예를 들면 다른 채권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붙이지 않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채권자의 신청서 및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을 구하는 관계자의 의견서 등도 회생절차상의 문서이므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신청서 같은 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폭넓게. 법원이 채권자의 결의 등에 참고하도록 조사위원에게 작성을 요구한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면 참고할 만하죠. 서면에 관한 결의를 위하여 법원에 도달한 의결표도 집계의 정확성 검토를 위한 불가결한 문서이므로 열람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때 복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와서 보란 얘기죠. 복사는 해가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열람하고 복사해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직접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사 조서의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및 증명서의 교부, 이해관계인의 회생 절차에서 회생법원이 작성한 각종 결정문 등 재판사와 관계인 집회의 조서에 대한 정본,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파일이 많죠.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 USB 파일, 아니면 요즘은 USB도 아니고 그냥 아예 통째로 올리죠, 법원에. 사건 기록적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는 열람 복사의 대상이 아니고 복제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USB 같은 건 이제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주겠죠.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 자기 매체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변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성질상 열람 복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이 당해 물건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건에 대해 서류 등을 열람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당해 물건에 적합한 재생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재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법은 이러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열람 복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인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인은 언제라도 당해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및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행성의 요청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인에 대한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다 까고 하는 건데 뭐는 해달라 안 해달라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한 사건에서는 신청 채권자는 언제라도 열람 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겠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아닌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아닌 자가 열람 복사 등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음에 기술한 시기가 도래한 후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죠. 법에 규정한 시기는 회생 절차의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람 복사 등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위 시기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한 경우에는 밀행성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43조이라는 규정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재판, 개시결정, 기각결정. 한편 채권자 사건에서의 채무자에 의한 열람 복사 등의 청구는 이 1 내지 5의 사유 외에 다음 재판에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채무자를 소환하는 신문기일의 지정. 열람 복사 등이 불허감이 불로구 방법.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는 제한을 하고요. 복제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복제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는 이에 해당하냐면 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불허할 수 없겠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서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죠. 불허가 요건. 열람 복사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28조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채무자의 사업 유지 또는 회생의 현저한 지장 및 재산에 대한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저한 지정 및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열람 복사 등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사업 유지 또는 회생 및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람 복사 등이 제한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채무자의 업무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채무자의 영업 및 재산에 관련된 각종 문서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한 일정한 행위에 관한 허가 신청,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허가 신청, 보전관리 명령이 있는데 보전관리인에 대해 법원이 허가를 하도록 한 일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관리인이 법제 93조에요. 법제 90조 내지 92조 규정인 것 외에 법원의 명예에 의하여 제출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상태, 그 밖에 법원이 조사를 명하는 사건에 관한 보고서, 법제 87조에 의한 조사위원의 조사, 의견 제출에 관련된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건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 부분이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사건 기록 중에 당사자가 영업비밀, 이거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합니다. 영업비밀이 적혀있는 때는 사건 기록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이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이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등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영업비밀 보호는 채무자의 사업 유지 및 회생에 중요한 것이므로 채무자나 관리인은 이 비밀기재 부분이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신청은 법원의 불허가 결정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열람 복사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람 복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허가 결정 및 의견 정치. 불허가 결정. 이해관계인이 열람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불허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는 당해 사건 기록 및 재판서 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등을 제한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법원이라 하면 당해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를 말하겠죠. 불허가 요건이 있는 문서 등의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문서 또는 재판서 조서의 일부인 경우에는 당해 문서 또는 재판서 조서의 전체에 대한 열람 복사 등을 불허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일부만을 불허가해야 하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알 권리와 회생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열람 복사 등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불허가 요건이 당해 문서 또는 재판서 조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만을 특정하여 불허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등 제출자의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이 열람 복사 등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재판서 주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 등 제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채무자나 관리인은 문서 등을 제출하면서 당해 문서 등이나 열람 복사 등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8조 제5항. 법률에 이제 이렇게 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열람 복사에 대해서 끊고 다음 시간에 재산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